이번 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코로나 이후로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바로 백신의 보급인데요. 이로 인해서 개선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펜더멘탈의 경우에 매우 빠르게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5월 베이지북에는 그간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다소 더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으며 물가 압력이 지난번 보고서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연준이 경계 범위 대상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연준은 베이지북 발표와 함께 회사채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를 매각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연히 페이퍼링에 앞선 전조 현상이라고 시장은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은 이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전환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테이퍼링 신호는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3분기에 테이퍼링 신호가 제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시장을 대비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테이퍼링이겠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회사채나 상장지수 펀드 매각권은 규모만 보자면 자산 매입 축소라고 보기엔 너무나 적은 비중입니다. 매각 대상이 138억 달러 수준은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올라와 있는 자산 규모가 89조나 되기 때문에 138억 달러는 0.0001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에 관해서 시작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규모입니다. 다만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시점은 이미 다가와 점점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어떠한 요소를 기준을 잡고 결정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같은 경우엔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노동 수요, 그러니까 구인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반면 노동 공급은 인구 구조와 당대 이벤트로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구직자,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인 구인 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구인 건수가 실업자 수를 넘어설 때 임금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사람 숫자가 실업자 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보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구매력을 더 향상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민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구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구인자 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일부 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는 주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고용지표 회복의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4월과 5월의 고용지표를 보면 기대보다 상당히 부진을 하면서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 회복이 가속화가 될 경우 이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시장 대응을 좀 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별다른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힌트가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이러한 문장이 사실 없다고 한다면 시장은 안도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문구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킬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가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동결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무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은 상승 방향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 전망치를 수정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회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번 주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각 이슈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노란 톡방에서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좀 가져가시면 되고요. 방송에서도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부분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